네, 진행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운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그제시 장애인 및 보호자의 알 권리 보장과 정보 격차 해소를 위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한은진 의원께서 발의하셨습니다. 한은진 의원의 제안 설명 후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한은진 의원과 노인장애인 가족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은진 의원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반갑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한은진 의원입니다. 어안번호 제356호 그제시 장애인 및 보호자의 알 권리 보장과 정보 격차 해소를 위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그제시에 거주하는 정보 취약계층인 장애인과 그 보호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디지털 정보에 쉽고 편리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장애인의 복리 증진과 정보 격차 해소에 이바지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1조와 안 제3조에서는 목적과 정의,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에서는 다른 조례와의 관계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 및 안 제6조에서는 실행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 및 안 제8조에서는 추진사업 위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에서는 홍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은 의원 발의 부의안건 자료집 61쪽과 62쪽을 참고해 주십시오. 그럼 조문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제시 장애인 및 보호자의 알 권리 보장과 정보 격차 해소를 위한 조례안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그제시에 거주하는 정보 취약계층인 장애인과 그 보호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디지털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삶의 질 향상과 정보 격차를 해소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장애인이란 그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장애인복지법 제2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제2호 보호자란 장애인의 법정 대리인과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른 보호자를 말한다. 제3호 정보격차란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2조 제13호의 신체적 여건 등으로 인한 정보격차를 말한다. 제4호 지능정보화란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2조 제5에 따른 지능정보화를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그제시장 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애인에 대한 다양한 분야의 시정정보 및 재활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장애인과 보호자의 정보 접근권을 용이하게 하여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정보격차 해소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장애인 및 보호자의 알 권리 보장과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실행계획의 수립 시장은 장애인 및 보호자에게 디지털 정보 제공을 통한 정보격차 해소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실행계획을 수립 시행할 수 있다. 제1호 장애인 및 보호자의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시책에 관한 사항 제2호 장애인 및 보호자의 지능정보화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3호 장애인 및 보호자의 정보 접근권 보장 지원에 관한 사항 제4호, 제7조 각 호의 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 제5호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실태조사 시장은 실행계획 수립을 위해 정보 취약계층 장애인 현황과 정보 활용 능력 등을 조사할 수 있다. 단 이 경우 성별 연령 장애 유형을 주요 분석 단위로 하여야 한다. 제7조 추진사업 시장은 장애인 및 보호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정보 격차를 해소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제1호 장애인 및 보호자의 알 권리 보장과 정보 격차 해소를 위한 콘텐츠 보급 제2호 장애인 및 보호자의 지능정보화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제3호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 위탁 및 지원 제1항 시장은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기관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호 장애인 정보통신 서비스, 사회복지 일자리 정책 속식, 발송 업무 등 제2호 장애인 직업능력 향상을 위한 정보화 전문교육 제3호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사이버 교육 제4호 그 밖에 시장이 장애인 및 보호자의 정보격차 해소와 정보 이용의 편익을 정진하기 위하여 인정하는 업무 제2항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무를 위탁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9조 홍보 시장은 장애인과 보호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정보 격차를 해소할 수 있도록 그제시가 운영하는 지원 산업에 대하여 적극 홍보하여야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면서 그제시가 장애인과 보호자의 삶의 질 향상과 정보 격차 해소를 위한 기반 조성을 위해 본 조례안이 원안 가게 될 수 있도록 요청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문위원 윤백상입니다. 검토보고서 10쪽입니다. 의안번호 356, 거제시 장애인 및 보호자의 알 권리 보장과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 검토 의견 중 검토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2쪽입니다. 검토 결과 본 조례안은 상위 법령에 구체적인 위임 규정은 없으나 장애인복지법 제22조,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45조,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에서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정보에 원활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어 저촉 사항은 없습니다. 최근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장애인을 포함한 전 계층의 디지털 정보화 수준은 매년 상승하고 있으나 2023년 기준 장애인의 PC 이용 능력은 41.5%로 일반 국민보다 17.4% 낮은 수준입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은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정보의 접근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 정보 격차를 해소하고자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제정하는 것은 타당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예, 질의에 앞서 우리 노인장애인과 부서 입장이 있습니까? 예, 없습니다. 네.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예, 정명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조례 준비한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거제시 장애인 및 보호자 알 권리 보장과 정보 격차 해소를 위한 조례, 참 제목이 기네. 조금 우리 이 조례가 없어가지고 과장님, 우리 장애인들한테 알 권리나 보장이나 정보 격차가 어떻게 많이 이렇게 그 피부에 와닿게 그렇게 했습니까? 알 정보에 대해서 알지 못한 그런 사항들이 많았습니까? 이 조례가 없어가지고. 그동안에 그런 정보 때문에 민원이 생기거나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안 하고 지금 저희과에서도 장애인 신문을 도입을 하고 있고, 네네. 그다음에 정보통신과에서도 장애인 대상으로 교육은 실시는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근데 저도 미흡할 수는 있겠지만 아직 민원이 들어온 건 없습니다. 장애인 교육도 잘 실시하고 그 신문이나 이런 걸 통해서 정보를 다 받는다고 봤는데, 그리고 우리 또 뒤 넘어가면은 앞전하고 똑같은 말인데, 우리가 장애인 복지법 요 뒤에 보면은 지능정보화 기본법에 45조에 장애인 고령 등 지능정보 서비스 접근 이용 보장에 다 있어요. 또 69페이지 넘어가면 49조에도 이렇게 하나하나 다 언급을 해놨는데, 그렇습니다. 이게 다 있는데도 굳이 이걸 또 이렇게 하는 이유를,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 법에서 위임된 사항은 없지만 이게 장애인들이 아직까지는 아무래도 정보 같은 경우에는 또 일반 시민들보다는 조금 어떤 장애 유행 따라 틀리기는 하지만 아까 우리 전문위원 검토 보고에서도 전국적인 퍼센테이지가 낮게 낮다 보듯이 조금 홍보나 이런 측면에서 조금 조금 이렇게 접할 기회가 좀 작을 수는 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에도 명시가 되어 있지만 조례를 한 번 더 강조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나쁘지는 않은데, 의원님 아까 말씀하신 대로 법에 되어 있고 다른 조례에서 하고 있고 시자체적으로 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는데 조례를 또 왜 만드냐라고 네네. 하시는 말씀에 대해서는 제가 또 발의하신 의원님의 입장이 있으시기 때문에 제가 따로 그러면 말씀을 드리기는 이런 좀 그럴 식으로 것 같습니다. 되면 진짜 각 영역별로 조례를 다 만들어야 되는데, 그럼 한은진 의원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한은진 의원님, 전번에 생각나는 게 우리 제일 처음에 애적십자 조례할 때 그 사회복지안에 조례가 있는데 뭐하러 굳이 하냐고 그때 본회의장까지 가서 반대한 거 생각납니까? 반대 이유는 그거랑 좀 달랐던 것 그 같습니다. 어떤 거였는데, 이거 내나 그 그 안에 전부 다 돼 있기 때문에 그 법이 또 중복이 되고 이런 내용이 왜냐면 아니었습니까? 그때는 그 조례를 반대했던 거는 조례의 내용에 좀 더 이렇게 좀 더 단체들,
각 면동에 있는 단체들을 지원하는 근거를 좀 더 넣었으면 좋겠다고 반대를, 그러니까 그러면 수정을 반대한 거지 그러면 자체를 위원님, 반대한 건 그러면 아니고. 입법 조례를 우리 지난번에 위원님이 했다 아닙니까? 그 입법 조례의 취지는 그럼 이거하고 어떻게 설명하실 겁니까? 그 지금 용역을 하고 있으니까 우리 시의 전체 조례 2, 3년간의 그 조례에 근거해서 용역을 하면 뭐 아니 그걸 묻는 게 아니고 입법 조례를 계속 반복적이거나 그 안에 조례- 상위법에 들어있는 것들을 안 하는 그걸 근거로 해서 입법 조례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뭐 이런 식으로 입법 하면 조례는 니도 그런 나 아니에요. 언니 입법 니도 조례는 그런 나도 조례가 나도. 아니고 아니 그런 거 떠나서 아니에요. 답변은 됐습니다. 아니 그 조례 설명 네, 일단 아니 말씀하시죠. 장애인 복지법하고 정보 여기 진흥안법하고 기본적으로 다 있는 걸 보고도 이제 이 조례를 만든 이유를 이거를 설명을- 서열을 해가지고 그리고 제목도 매끄럽지도 않아요. 우리 논문을 쓰다 보면 제목에서도 정보가 전해져야 되는데 이거는 입에 착착 달아붙지가 않잖아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에 대해서는 꼭 필요한 조례라고 생각이 안 듭니다. 고생은 하셨는데. 네, 위원장님 마치겠습니다. 예, 정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예, 과장님. 예, 예. 어쨌든 장애인 우리 사회적 약자를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 이 조례를 제정하지 않습니까? 네. 곧 조례를 제정하지 않아도 또 법률에서 그 근거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다 있지 않습니까? 네, 예. 맞습니다. 그래서 조례를 제정해서 그 근거를 또 명확히 해두는 것도 좋지만은 결론적으로는 선언적인 조례가 되어서는 되지 않겠다. 우리 담당 부서에서의 시행 의지, 걔가 더 중요하다는 저는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이 근데 조례 이제- 제정을 계기로 네. 좀 더 장애인들의 권리 보장을 다가갈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최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예. 그 한은진 의원께 질문을 하겠습니다. 여기 63페이지 제2조 정의에 정보 격차란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2조 제13호의 신체적 여건 등으로 인한 정보 격차를 말한다. 이렇게 우리는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정보진흥화 기본법 제2조 13호는 신체적인 것뿐만 아니라 지역 경제 사회적인 것까지 다 포함을 시키는데, 그리고 이제 다 조례도 보니까 뭐 이런 이 조례가 있는 다른 지역도 보니까 이게 차별에 있어서 신체적인 차별뿐만 아니라 경제적, 사회적 이런 것까지 다 지금 명시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사회적, 경제적, 지역적 또는 신체적 여건 등으로 인하여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 조례는 신체적 여건 등으로 인한 정보 격차만 포함을 시키는 겁니까? 이 등에 다 포함이 된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또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구체적으로 나열하는 게 또 그런데- 그러면 이거는 오히려 그냥 제2조 13호 다른 13호에 뭐 따른다라든지 아니면 그냥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2조 13호에 한 뭐 정보 격차를 말한다. 이렇게 하면 어떨까? 그렇게 이 하셔도 등에 됩니다. 다 포함 등에 다 포함된다라고 생각하고 문구가- 아니에요. 여기 그 원래 상위법에는 사회적, 경제적, 지역적 또는 신체적 여건 등, 여기도 등으로 되어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게 신체적 여건 등만 이렇게 이거 빼내 가지고 조례에 담아서 뭐 이렇게 한 이유가 이게 장애인이기 때문에 그런 건지, 장애인이라서 그런 건지, 그건 아니면 고마 여기에 이 상위법에 있는 13호 조항을 넣어서 오히려 포함시키는 게 명시하는 게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의원님의 어쨌든 생각이 그 앞에 걸 일부러 빼신 건 아니시다는 거죠. 그러니까 신체적 여건 등에 그게 다 포함된다라고 지금 생각하신다는 말씀이시죠. 네. 네, 일단 일단 알겠습니다. 예, 질문 마치겠습니다. 예, 최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그럼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 토론이 있는 의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아까 우리는 여기는 신체적 여건 등만 표기가 되어 있는데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2조 13호의 내용을 그냥 그대로 다 담는 것이 명확할 것 같습니다. 한은진 의원님, 뭐 네, 저도 그렇게 좀 생각합니까? 더, 예, 좀 포괄적이니까 더 알겠습니다. 그러면 문구가 더, 예, 괜찮을 것 같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간 시간 정의하겠습니다. 정의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운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기간 동안 위원님들의 충분한 논의가 있었으며 최양희 위원님께서 수정안을 제안하였습니다. 최양희 위원님 수정할 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거제시 장애인 및 보호자의 알 권리 보장과 정보 격차 해소를 위한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 동의안을 발의하고자 합니다. 제2조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수정하고자 합니다. 수정 내용입니다. 제2조 제3호, 제2조 제3호의 신체적 여건 등으로 인한을 제2조 제13호에 따른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최양희 의원으로부터 수정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가 어제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1명 이상의 찬성 의원이 있어야 합니다. 최양희 의원의 수정 동의에 찬성하는 의원 계십니까? 네, 찬성하는 의원이 있으므로 최양희 의원의 수정 동의는 어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수정안에 대한 찬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 토론하실 의원 있습니까? 그럼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거제시 장애인 및 보호자의 알 권리 보장과 정보 격차 해소를 위한 조례안은 최양희 의원께서 수정 동의하신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해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거제시 장수 축하금 지급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노인장애인 가장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반갑습니다. 노인장애인 과장 서미경입니다. 93페이지 어안번호 348 거제시 장수축하금 지급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2023년 7월 제정된 거제시 장수축하금 지급조례에 어거 100세 이상의 장수의 노인에게 장수축하금을 지급하고자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 결과 특정 연령에 도달했다는 이유로 현금성 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사업 추진 타당성에 인정되지 않아 시행이 불가하여 장수 축하 물품 지급으로 내용을 변경하는 것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조례 제명을 거제시 장수 축하금 지급 조례에서 거제시 장수 축하 물품 지급 조례로 변경하고 100세 이상 장수 노인에게 1회에 한하여 100만 원 현금 또는 상품권을 지급하는 것을 50만 원 이내 장수 축하 물품을 지급하는 것으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상세 개정 사항에 대해서는 103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에 어거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제명을 거제시 장수축하금 지급조례에서 거제시 장수축하 물품 지급조례로 변경하고 제1조, 제2조, 제4조, 제5조, 제6조, 제8조, 제9조, 제10조의 장수축하금을 장수축하 물품으로 변경하고 제2조 사회보장적 금전을 사회보장적 물품으로 변경하며 제4조 장수축하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1회에 한하여 100만 원을 현금 또는 거제사랑 상품권으로 지급한다를 장수축하 물품은 예산의 범위에서 1회에 한하여 50만 원 이내로 지급한다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2023년 조례 제정 시 장수축하금 지급이 가능하다는 보건복지부의 구두 답변을 받았으나 추후 협의 과정에서 2023년 상반기 이후는 현금 지급은 안 된다는 기조로 상황이 바뀌게 되어 제정 조례를 발의한 이미숙 의원님과 함께 보건복지부를 방문하여 사업 설명을 실시하였으나 현재 이 장수축하금 지급은 어렵다는 의견이었으며 최종적으로 50만 원 이내의 장수축하 물품을 지급하는 것으로 사회보장사업 신설 협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문위원 윤백상입니다. 검토보고서 14쪽입니다. 의안번호 348
그제시 장수축하금 지급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 검토 의견 중 개정 이후 검토 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5쪽 검토 결과 본 조례안은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사업 신설 협의 결과를 반영하여 현금으로 지급하려던 장수축하금을 장수축하 물품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선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맞습니다. 근데 이게 우리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할 때 장수 축하금 지급하는 거는 타당하지 않다라고 해서 예. 이제 개정하는 거잖아요. 네, 근데 이게 그러면은 50만 원 이내로 네. 현금 또는 거제 사랑 상품권을 지급한다. 물품으로 지급한다. 잠시만, 개정되는 내용이 예. 거제 사랑 당초에는- 상품권도 빠지는 겁니까? 예, 예, 예. 물품밖에 상품권은 현금으로 보기 때문에 아, 물품만 상품권까지도 가능- 안 되고. 예, 예. 이 밑줄 친 이게 끝까지구나. 예, 그러면 예, 됐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예, 김선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정명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우리 좀 전에 제일 처음에 했던 임숙 의원이 그 100만 원 정도의 그 예상을 생각했는데 장수 축하 물품으로 바뀌면서 50만 원 정도 그거는 저는 보건복지부에서 딱 근거로 해놓은 예, 예. 그 사항. 예, 예. 네, 잘 들었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예, 정명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양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네. 일단 물품이나 뭐 금전이나 뭐가 틀린가 모르겠는데 어쨌든 50만 원 이내라 하면 예. 최고 50만 원까지 가능. 50만 원이면 50만 원이지 왜 50만 원 이내면 이걸 또 우리가 근데 선별을 저희가 이제 합니까? 만약에 물품을 선정을 하게 되면 사실은 이게 딱 현금일 경우에는 100만 원 뭐 이렇게 다 할 수 있는데 물품은 저희가 구매를 하다 보면 이게 최고 상한선은 50만 원. 딱 50만 원 이내에 계약을 하게 되면 맞추기가 어려울 수도 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지금 100세 이상 어르신이 21분인데 올해 이게 이제 시행을 하게 되면 네네. 하게 되면은 계약을 하는 과정에서 또 금액이 저희는 뭐 발주로 50만 원짜리를 최대한 맞춰서 하지만 또 줄어들 수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뭐 작게 저희가 주려고 이런 거는 아니고 예. 예. 최대한 저희는 50만 원 선에서 맞추되 이제 물품을 하다 보면 그러니까 50만 원 이내니까 10만 원일 수도 있고 뭐 20만 원일 수도 있는데 그래도 뭐 저희가 이렇게 이제 봐지니까 장수 축하금이니까 50만 원 정도 그러니까 당초에 100만 그래서 원을 나는 이거 주려고 50만 원 상당 뭐 이렇게 물품으로 이렇게 하면 될 텐데 왜 50만 원 이내라면 이걸 그러면 보건복지부에서 이제 50만 초과한 금액은 무조건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해서 저게 상당이라고 하면 또 약간 그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초과할 수도 금액을 있으니까 50만 원은 절대 초과해서 안 된다라고 자꾸 이야기를 하니까 네 그렇지만 뭐 50만 원에 저는 맞췄어요. 맞춰서 하겠다 이 말씀인 거죠. 예. 예.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장수 축하금은 지급된 분이 계신가요? 아니, 저희가 소리하고 없습니까? 나서 보상 협의 때문에 지급을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보장 협의가 완료가 안 예, 됐기 예, 때문에 예. 아직 이 조례는 예, 예. 시행을 안 한 거네요. 예산 확보를 안 했습니다. 저희가 조례가 되고 나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뭐 올해 같은 경우 만약에 이 조례가 이제 개정이 되고 나면 저희가 2주 때 예산 확보를 해서 지금 현재 100세 이상인 아까 한 분이 22분, 예, 한 21 분. 분. 예. 네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최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그럼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 토론이 있는 의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일 없습니까? 없었으면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그제시 장수 축하금 지급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해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한 시간 정의하겠습니다. 정의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운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거제시 스토킹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정명희 의원께서 발의하셨습니다. 발의하신 정명희 의원의 제안 설명 후 질문에 대한 답변은 정명희 의원과 가족정책과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명희 의원님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반갑습니다. 존경하는 김동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복지위원님,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정명희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고 5분의 의원이 찬성한 의안번호 제357호 거제시 스토킹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최근 사회 문제로 제기되고 있는 스토킹 발생을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 지원함으로써 지역사회의 안전질서 확립과 인권정진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제 1조 및 안제 2조에서 조례의 목적 및 정의를, 안제 3조에서는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고 안제 4조에서는 스토킹 예방 방지와 피해자 보호 지원을 위한 시행계획 수립 시행에 관한 사항, 안제 5조에서는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 안제 6조에서는 비밀 유지의 의무에 관한 사항, 안제 7조에서는 협력 체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 참고 사항입니다. 관계 법령은 스토킹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이며 집행부 의견은 제정안 원안 동의하였으며 입법 예고 기간 제출된 의견이 없었습니다. 비용 축에서 성별 역량 분석 평가 등의 사항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조문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거제시 스토킹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스토킹을 예방하고 피해자의 보호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사회의 안전질서 확립과 인권정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스토킹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다. 제3조 시장의 책무. 거제시장, 이하시장이라 한다는 스토킹의 예방 방지와 피해자의 보호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 시행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4조 시행계획을 수립, 시행. 제1항 시장은 스토킹의 예방 방지와 피해자의 보호 지원을 위한 시행계획 수립, 시행할 수 있다. 제2항 시행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1호 스토킹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 제2호 스토킹 피해자 및 피해자의 가족, 이하 피해자 등이라 한다에 대한 보호 지원에 관한 사항. 제3호 스토킹 예방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제4호 사건 발생 시 재발 방지 대책에 관한 사항. 제5 그 밖의 시장이 스토킹 예방 방지 및 피해자 등의 보호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지원 사업. 제1항 시장은 스토킹을 예방하고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제1호 스토킹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제2호 피해자의 등에 대한 법률 심리 상담 및 의료 지원. 제3호 스토킹 예방 방지 및 피해자의 보호 지원을 위한 관련 기관과의 협력 지원. 제4호 그 밖의 시장의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의 보호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2항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 또는 법인단체에 사업 추진에 필요한 비용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 비밀 유지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스토킹 예방 방지와 피해자의 보호 지원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에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조 협력체계. 체계 구축. 시장은 스토킹 예방 방지와 피해자의 보호 지원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관련 단체, 관계기관 및 전문가 등의 협력 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판날부터 시행한다. 스토킹은 친밀한 관계에서 원치 않는 접근과 폭력, 협박, 형사 등이 다수를 차지하는 등 피해자의 일상적인 생활권이 스토킹을 한 사람과 중첩되는 지점이 있어 피해자에 대한 신속한 보호 지원 대책 마련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입니다.
본의원은 스토킹 방지 및 그 피의자 보호를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예,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병사입니다. 검토보고서 16쪽입니다. 의안번호 357, 그제시 스토킹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 검토 의견 중 검토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8쪽 검토 결과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스토킹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따라 스토킹을 예방하고 피해자 등을 체계적으로 보호, 지원하기 위하여 관련 시책을 수립하고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제정하는 것으로 저촉사항이 없고 제정 취지에 부합하여 제정은 타당한 것으로 검토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서 우리 담당 부서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 네.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미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의원님. 예. 질의는 제가 우리 정명희 의원한테 간단하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보니까 이 스토킹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를 좀 발빠르게 준비를 하셨네요. 네. 저기 얼마 전에 우리 데이터 폭력 그 사건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 관련돼서 요거 생각하고 지금 준비를 하셨습니까? 스토킹 요 조례는 그 들어와서 얼마 안 돼서 그 TV 방송을 보고 이런 걸 하면 되겠다 생각했는데 그 전체 지자체 다 찾아보니까 행군대가 그때는 한 4개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좀 너무 좀 앞서가나 또 너무 법으로 처벌하나 이래서 안 했는데 이번에 그 스토킹 우리 그제에서 다 아시다시피 큰 사건 사고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4월 달에 그 소식 접하고 바로 그때 제가 만들어 놓은 거에 이제 상위법 참고를 해가지고 바로 진행을 했습니다. 진행하는 과정에서 그냥 한 게 아니고 4월 10일 우리 JTBC에 방송이 되고 나서 우리 거제시는 어떤 조치를 하고 있냐. 그 다음날 바로 뉴스 나오고 우리 과장님하고 미팅을 했습니다. 미팅을 하고 과장님도 그거를 또 유추를 아주 심도 깊게 살펴보고 있는 중이었고 또 우리 YWC의 성폭력 상담소에서 경상남도 여성 인권들하고 또 일을 처리하고 있는 과정이었습니다. 아무튼 발빠르게 준비를 하셨네. 네네. 그래서 현장도 혹시 한번 가보셨습니까? 네, 현장은 여러 번 갔는데 그 추도식에도 갔고 그 장례식장에도 갔습니다. 그 보면은 JTBC의 제 모습도 아마 신문에 그 방송에 나와 있는데 여러분 말을 안 해서 모르실 건데 너무너무 가슴 아프고 슬픈 현장이었고 어머니께서 이 스토킹 방지 그 이야기를 듣고 굉장히 그래도 기뻐하셨고 고맙다고 하셨습니다. 우리 더불어민주당에 그때 그것도 우리 여성위원회에서도 성명서를 내고 했거든요, 의원들이. 네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사실 살짝 관심이 있었는데 정민희 의원님이 좀 한 발 빨랐다. 꼭 필요한 조례인 것 같고 그런데 거제시 스토킹 방지에 여기에 데이터 폭력이 들어갑니까? 아니면은 나중에 또 데이터 폭력 방지 이런 부분도 요 안에 살짝 담으려고 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해봤는데 과장님은 어떻습니까? 요즘 또 데이터 폭력을 해갖고 교제 폭력, 데이터 폭력 많지 않습니까? 뉴스를 통해서 우리가 보시면. 제가 대신 그거 제가 대신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 JTBC 그 김성주 기자하고 인터뷰를 할 때 위원님 조례를 너무 잘 만드셨다. 그런데 왜 교제 폭력이 빠져 있노 이런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예. 그래서 그 교제 폭력은 95페이지 제2조 정의에서 밑에 가부터 라까지 보면 밑에
2호의 스토킹 범죄란 행위가 있고 그다음에 또 처벌이 있고 이런 기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스토킹 등이라는 안에 교재까지 포괄적으로 다 들어 있어서 하나하나 나열을 못 했고 교재 폭력을 하면 오늘 만난 사람도 또 기분 나쁘다고 교재 그러니까 이 신고를 할 행위 수도 안에 지금 교제라는 그런 것들이 다 포함돼 갖고 지금 들어가 있다 이 말씀이죠. 네네 스토킹 안에 범죄라는. 포괄적으로 들어 있다 하더라고요. 교제라는 그런 일단은 정확하게 포인은 안 되어 있는데 일단 내용에는 담겨져 있다 이 네네. 말씀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네네. 예, 아무튼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미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한은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원님. 그 앞선 의원님 말씀하셔서 제가 구체적으로 한 번만 더 스토킹하고 데이터 폭력하고 구체적으로 좀 차이를 한번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그러면 예, 93페이지 제2조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토킹은 일어난 거에 대한 처벌이고, 예, 스토킹 교제 그 폭력은 기준이 애매한데 교제를 하면서 하루나 이틀이나 3일이나 그 시간적인 걸 말을 하지 않고 그래서 교제 폭력을 따로 담기에 이게 너무 광범위하다 해가지고 피해자하고 스토킹 행위자하고 이 모든 것들을 스토킹이란 이렇게 세부적으로 포괄적으로 하나하나를 전체로 담아놨다고 이해를 하시면은 조금 가능할 겁니다. 이해가 빠를 겁니다. 이제 스토킹은 친밀함이 없어도 일어날 수 있는 거잖아요. 네네. 근데 교제 폭력도 그럴 수가 있습니까? 친밀함이 없는데 데이트 폭력이 있을 수 있나요? 그렇죠. 교제도 아, 친밀함이 없어도 데이트 그러니까 폭력이 있다. 우리가 교제가 뭐 많이 돼 있다고 그게 가능성이 있는 게 아니고 시간적인 그런 것들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교제도. 일단 알겠습니다. 이건 법률에 의해서 만든 조례 아니라서 일단 아까 저는 사실은 그 뜻이 좀 명확하게 다르다고 생각을 하는데 의원님 그렇게 생각하셨다니까 일단은 알겠습니다. 95페이지로 그 제가 하나 과장님께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의 과장님 스토킹 관련해서 시에 무슨 스토킹에 대해서 뭐 민원이 있거나 예를 들면 이런 것들을 뭐 해주세요 하고 온 그런 예가 있었습니까 혹시? 그거는 저희들 그 상담소에서 상담을 하는 선포의 상담소에서. 기록이 좀 있습니다. 예. 그게 시로 바로 오는 건 없죠. 선포 상담소에 어쨌든 간 업무의 특성상 그렇죠. 시에서 직접 하는 것보다는 성폭력 상담소나 가정폭력 상담소에서 전문 인력이 대응하는 걸로 그렇게 유지하고 있습니다. 제가 조례를 보면 맞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스토킹이나 데이트 폭력이 일어나면 제가 만약에 그런 상황이 있었어도 시보다는 경찰서나 관련 상담소나 이런 데를 먼저 연락을 하겠다는 생각이 사실 들거든요. 그래서 근데 이제 이 조례는 우리 시가 뭔가를 하겠다라고 좀 나열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럼 차라리 시행계획 수립 이런 것들도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성폭력 상담소나 그런 지원 유관 관계에 의해서 연락이 오면 차라리 이 사업이나 이런 것들을 뭐 위탁을 한다든지 그런 좀 조례 안에 그런 게 들어가서 좀 더 명확하게 사업을 좀 시행하거나 수립하거나 하는 게 어떻겠냐 생각이 드는데 여기는 사실은 결국에서 부서에서는 아무게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내가 부서로 바로 전화하지 않는 이상 데이트 폭력이나 이 관련해서는. 그래서 이번에 저희 거제시의 데이트 폭력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좀 아쉽게도 저는 시가 조금 늦은 감이 있지 않나 생각이 좀 들었었거든요. 예를 들면 오히려 이제 경남이나 밖에 이제 연관되는 관계 단체에서 먼저 막 일어나서 기자회견도 하고 좀 이런 게 아쉬움이 있는데 그게 또 맞다고 봐요. 왜냐하면 경찰에 연락이 가고 관련되는 이렇게 폭력 상담소 연락 가는 게 맞기 때문에 그러면 이걸 조례를 만들어서 이 조례 안에 근거해서 이게 우리 시행계획 수립이나 시장의 책무를 잘 이행하려면 차라리 그 일을 잘할 수 있는데 위탁을 하거나 그런 근거를 조례 안에 넣는 건 어떻겠냐는 게 제가 지금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의원님 말씀도 상당히 일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부서에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 여러 사업들이 사실상 전문 인력이 필요한 분야는 대부분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국공립 어린이집 운영도 사실상 100% 위탁을 운영하고 있고요. 직행을 하시는 네네. 부분. 그다음에 좀 전에 언급해드렸던 가정폭력 상담, 성폭력 상담, 그다음에 여성단체, 여성세일센터라든지 이런 모든 일들을
그 업무의 특성이 전문 인력이 하는 게 뭐 부합하기 맞습니다. 때문에 그렇게 운영하고 있고, 방금 지적해 주신 부분은 위탁 관련 규정을 명시적으로 명문화하느냐, 이 부분은 저희들이 한번 다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좀 혹시 그쪽에서도 좀 지원이나 근거에 의해서 지금보다는 좀 더 나은 환경에서 상담소도 좀 더 일을 좀 할 수 있지 않을까. 네. 왜냐하면 조례는 따로 있지만 위탁이나 근거가 없으면 어차피 성폭력 상담소 이런 일을 하면서 좀 지원은 그대로 가고 뭐 이럴 수가 있기 때문에 한번 고민이 되는 시점이라서 제가 말씀을 드려보는 겁니다. 그리고 정명희 의원님께 하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92쪽에 보면 지원 사업에, 그래서 이 지원 사업도 좀 애매하겠는데 일단은 그건 제가 가진 거 말씀드렸으니까 하고요. 2항에 보면 제5조 2항에 시장은 사업 추진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부에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92페이지? 예. 뭐 다시 물어보세요. 제5조 네네. 예, 2항에 보면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에 보면 지원할 수 있다고 해놨습니다. 그제? 네네. 근데 왜냐하면 전에 다른 조례에서인가 의원님이 저한테 그래서 제가 수정 가결 했던 기억이 나거든요. 왜냐하면 네네. 비용의 전부는 예산의 낭비와 뭐 있어서 네. 일부만 해라 이런 얘기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원님께서 이 조례는 전부를 넣어놨기 때문에 이 조례는 특별하게 비용 전부를 뭐 근거가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네네. 근거가 있습니다. 아까 우리 과장님이 답변을 정확하게 그거를 하느라고 했는데, 기관이나 법인이나 뭐 단체에서 잘할 수 있는 단체에서 한다라고 했는데, 이미 우리 거제시는 YWC하고 가정폭력 상담소하고 세일 일하기 센터하고 우리가 위탁을 준 겁니다. 위탁을 줘서 우리 시에서 스토킹 피해가 생겨서 일을 안 한 건 아닙니다. 다 보고하고 다 회의 절차를 거친 겁니다. 말을 안 했을 뿐이지. 그래서 이거는 우리 이번에도 아시다시피 스토킹 사건도 있고 이래서 이 YWC나 가정폭력이 상담은 하고 있지만은 또 추가로 되는 스토킹 일이기 때문에 그 돈을 전체적으로 조금 여유롭게 다양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전부 그거를 넣은 겁니다. 이유는. 예, 알겠습니다. 가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가장님, 지금 정명희 의원님께서 지금 이미 스토킹 이 조례에 관련해서는 가정폭력 상담소, 세일센터, YWC에서 일을 하고 있다는 게 맞는 말입니까? 그거는 이제 시의 사업을 지금 이 조례 안에 위탁하는 그런 내용이라고 이 조례 안에 이해되고요. 근거한 위탁은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답변드리자면은 이제 일부를 지원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의 필요성의 주체가 누구이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시나 국가에서 이 사업이 반드시 그러니까 필요하다 할 때는 아니, 전부를 줘서 기본적으로 지금 우리 네. 서울센터나 이런 데서 이제 위탁 주는 거 말고 이 조례 근거에서는 네. 지금 우리가 어느 단체 위탁한다는 근거가 없지 않습니까? 네. 근데 정명희 의원님께서는 이미 가정폭력이나 세일센터 이런 데서 지원을 하고 있으니 위탁, 그러니까 개념이 지금 조례를 좀 이해하는 게 두 분이 다르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아니, 우리 YWC에서 성폭력 상담 스토킹을 그러니까 자녀를 예. 54건을 진행을 했고요. 그래서 의원님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단체가 그 일을 하고 있는 거지 이 조례에 근거해서 우리가 그 일을 하라고 위탁 준 건 아니지 않습니까? 아직까지는. 그래서 나는 아니, 그렇게 이해하시면 안 되고, 예. 그럼 성폭력이나 이미 그러면 조례도 없는데 조례 근거도 없는데 그는 무슨 일로 스토킹 범죄에 관한 상담을 하신 겁니까? 상담을 과장님? 계속 하고 있었죠. 54건이나 했습니다. 우리가 작년만 아니, 해도. 그래서 의원- 근거를 마련해 주는 거잖아요, 지금. 의원님 그 지금까지는 근거가 없이 나갔는데 이 조례를 만들지 않습니까? 네네. 그럼 이때까지는 가장님이 답변하십시오. 가장님 그럼 이때까지는 성폭력 스토킹 관련해서 일을 다 했는데 지원 근거 없이 사업비가 나갔단 말이에요. 네. 그 세일이야기센터는 그거는 고유의 그- 목적 사업이 세일센터는 스토킹 범죄를 예방하는 일을 하는 데가 아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Y에서 했다는 거죠, Y. 그 부분은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성폭력 상담소든지 가정폭력 상담소든지 국가 사무를 대행하는 형태로 이제 국비 보조금이 내려오거든요. 도비도 일부 그러니까요. 보존되고 그런 차원에서 사실은 지난번에도 한번 답변드린 내용인데 뭐 상담소를 차리면은 민간에서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고 국가 대행기관으로 선정을 해줍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그런 성격을 가지기 때문에 예산을 이제 지원할 수 있게끔 근거가 되어서 저희들이 이제 국비 도비 그렇게 해서 시비를 예산이 같이 나갔고 지금 지원했거든요. 일을 잘하고 네네. 계셔요. 잘하고 네네. 계시고 이번에도 성폭력 상담소가 거제시에 뭐 데이트 폭력에 있어서 아주 중심적인 역할을 했다는 걸 네네. 알고 있습니다. 네네.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러고 나서 이 조례가 근거가 이제 만들어지니 그런 일 열심히 하고 있는 단체에 좀 더 위탁이나 개념으로 좀 더 지원할 수 있는 이 조례를 해서
그 얘기를 제가 드리는 거예요. 예, 그럼 네. 그 그래야 그 부분에 부분을 대해서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 거제시 의회에서 민간위탁 동의안을 받아서 해야 될 사무인지는 저희들이 별도로 검토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한번 왜냐하면 그 법률도 그렇고 다른 지자체를 찾아보니까 위탁을 한다는 조항이 있는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래서 이왕이면 그렇게 열심히 하는 단체에 조례를 만드시니 좀 더 지원 근거를 줘서 좀 더 이 일을 열심히, 왜냐하면 주 목적이 이 일만 하는 데가 아니지 않습니까? 다양한, 왜냐면 우리 그 조례도 있지 않습니까? 그 제시 아동 청소년 여성 폭력 관련 조례에 관해서도 그분들이 다 일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일이 또 더 뭐 하는 중에 하는 거니까 조례가 근거했으니 우리 시에서 좀 더 지원할 근거를 좀 마련을 하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리는 알겠습니다. 거예요. 그래서 별도 검토 조례 검토 때 드리겠습니다. 그런 게 안 되었는지 궁금해서 제가 말씀을 드린 알겠습니다. 겁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한은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뭐 자꾸 물어서. 예, 최양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면 지금 이 법률이 스토킹 방지 피해자 보호법도 있고 처벌에 관한 법도 있고 지금 보니까 워낙 이게 이제 사회적 문제가 되니까 법률이 지금 계속 만들어지는 것 같아요. 그 2023년 7월부터 시행한 이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우리가 지금 이 조례를 만드는 것 같은데 여기는 중요하게 교육과 그러니까 예방 교육과 그다음에 그 재발 방지 대책 수립 시행 등은 이거는 의무 조항으로 두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방 지침을 마련해야 된다. 지방자치단체는 자체 예방 지침을 마련하고 사건 발생 시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 시행하는 등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고 우리 시 조례는 제5조 지원 사업에 시장은 스토킹을 예방하고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상위법에는 마련하여야 한다라는 의무 조항인데 우리 조례는 뭐랄까 약간 재량을 둔 것 같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법률에 따라서 이거 매년 이 그러니까 예방 지침과 재발 방지 대책을 우리 시가 이걸 수립하고 시행해야 되는데 뭐 하여야 한다 하면 되죠. 이거 할 수 있다고 하면은 이게 조금 너무 이렇게 상위법과 조례가 좀 다르지 않습니까? 내용이? 하여야 한다고 할 수 있다. 하야 네. 한다로 바꿔도 그거는 무방하다 뭐 이 무방합니다. 말씀인가요? 그래서 이게 이 법률이 만들어진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우리 시도 여기에 대한 그 지침과 요거 재발 방지 대책을 만들어야 됩니다. 근데 제가 하여야 한다도 또 뭐 규정을 하는 거기는 하지만 재정적인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라는 것도 법률적으로 근거를 두기 때문에 이게 크게 뭐 그게 뭐 한다 하여야 한다 아니 한다 뭐 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이 그거는 그러면 그 의원님 그거는 이제 그 제5조 지원 사업이고 네. 제4조 시행 계획 수립 그러니까 시행 계획의 수립 시행 지원을 위한 시행 계획의 수립 시행 이거 좀 말이 조금 시행 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할 수 있다. 무슨 말씀인지는 있는 거에 알겠는데 따라서 이걸 조금 별 아니 문제가 여기도 없는 이제 것 할 수 같아요.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아까 네. 제가 언급한 것처럼 그 법률 제5조 3항에는 마련하여야 한다로 되어 있기 때문에 말은 하여야 그 듣는 관점이나 쓰는 관점에서 또 그게 다를 수는 있는데 말은 하여야 한다. 그러니까 수립 지원을 시행하여야 할 한다. 수- 예, 수립 그거는 시행하여야 한다로 좀 바꾸는 것이 법률과 일치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시행 아니에요, 계획의 아니에요, 수립 아니에요. 시행. 수립 조금 시행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라고 이것도 매끄럽습니다, 위원님. 또 상위법을 안 본 건 아닌데 이게 크게 문제되거나 이러지는 않아요. 아니 그러니까 네. 이게 법에는 우리 조례 4조에는 시장은 하여야 한다. 스토킹 예방 방지와 피해자 보호 지원을 위한 시행 계획을
시행하여야 한다,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법에는 예방과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 시행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되어 있습니다. 이게 불일치하다 이 말인데 요거를 상위법과 일치를 시키면 어떨까? 그러니까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수립 시행한다 뭐 요렇게 하면 특별하게 문제가 되지 않겠다. 왜냐하면 조례에는 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법에는 하여야 한다 되어 있으니 그러면 상위법에 따라서 하여야 한다라고 그러면 수정 그거 해가지고 네, 그냥 예. 할 수 있다도 크게 문제가 안 되는데 이 조례에서 상위법에 꼭 맞추다 보니까 그런데 예, 일단 뭐 특별하게 내용이 그렇게 많지 않아서 뭐 예, 다른 질문 없고 하여튼 그 그러면 부분을 제3조 예, 상위법에 그 조금 맞추면 네. 좋겠다 뭐 이 그럼 생각입니다. 수정 그게 하세요. 지원하여 필요한 일단 알겠습니다. 시설을 수립하여야 한다라고. 질문 마치겠습니다. 예, 재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잠시만요. 과장님, 방금 우리 재앙 의원님 말씀하신 거,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예, 무방한 걸로 생각됩니다. 그렇게 하는 게 낫겠습니까? 집행부에 좀 더 책임을 부과하려면은 강제 규정을 하는 게 더 맞다고 봅니다. 제 생각도 그렇게 해야 완성도가 조금 네, 높아질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김선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네. 저는 이거 우리 조례 구성에 대해서 한번 조금 질문하겠습니다. 내용은 뭐 이제 별반 비슷한 것 같고 우리 거제시 자치법규입니다, 그죠? 예. 근데 이제 2조에 보면 정의에 자, 법 2조에 따른다 이렇게 해놨어요. 예. 그 특별하게 이렇게 뭐 조례가 뭐 단촐하고 명확하고 이런 건 좋습니다. 저도 인정하는데 이렇게 할 것 같으면은 그럼 거제시 대부분의 자치법규는 거의 뭐 상위 법령에 있는 내용들을 이제 거제시라는 이 자치단체의 법제화하는 건데 그러면 대부분의 법률에 따라서 거제시 조례 거의 2조의 정의가 들어가는데 그럼 그 법률의 정의에 따른다 이렇게 하면 되거든요. 안 맞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거를 말씀드리면서 또 우리가 이런 상위 법에서 위임 조문이 어떤 조례라 하더라도 선언적인 의미도 있고 또 이제 시대적인 이런 과제 차원에서의 뭐 조례가 발생하면 또 우리가 더 심각하게 인지하면서 예방하는 차원도 있으니까 조례가 이게 제정되는 건 좋은데 이렇게 그러면은 지금 이 법률도 2022년 정도부터 해가지고 조금 우죽순으로 지방자치 조례들을 많이 네네, 생겼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럼 이왕 그렇게 만들 때 우리도 조례를 만들 때에 다른 지자체에 좀 좋은 내용이 있으면은 그걸 좀 담아오면 좋다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제가 검색을 해보니까 이제 대구광역시 달성군 같은 경우에는 이 자치법규의 취지에 맞게끔 굉장히 정의를 세분화해놨어요. 법률에 따른 얘기를 하면서 이 피해자가 달성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 또 군 소재에서 사업장에 재직하고 있는 사람, 또 군 소재의 초중등교법, 뭐 고등교법에 재학 중인 사람 이런 식으로 되게 세분화해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분화해내는 이유를 왜 이렇게 해놨을까 보니까 또 밑에 우리 시 조례는 피해자 등이라 해가지고 또 피해자 등에 대한 거는 또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스토킹 피해자 및 피해자의 가족. 그러면은 법률에 따라서 정의된 이 스토킹 피해자가 달성군에 대한 조례랑 비교해봤을 때 우리 시 소재하고 있는 사람의 피해를 입었어요. 그럼 뭐 대학교 같은 예를 드리겠습니다. 그럼 이제 보통 대학교는 이제 소재지를 등록 기준지를 이동하지 않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 우리 시에서 스토킹 피해 발생해서 우리 시가 이 조례에 따라 지원해 주는데 그럼 이 시의 가족들까지 지원해 주는 사항을 포함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다른 지자체에 있는 가족들도 우리 시 계획 이런 시행계획 수립에 포함될 수 있겠네요. 이렇게 명확하게 해놓지 않으면은. 경우에 따라 좀 해석의 여지가 좀 있을 네, 것 그래서 같습니다. 제가 그래서 처음부터 구성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린 게 이거는 정말 법은 그렇게 해놓으면 돼요. 법은 피해자가 이런 게 피해자다, 이런 게 뭐 스토킹 행위자다, 이런 게 피해자 등이다. 근데 이거는 우리 거제시 자치법규를 만드는데 우리 거제시 자치법규 안에서 이렇게 포괄적인 내용만 담고 가면 안 된다. 뭐 이런 조금 저는 제안을 한번 해보고 싶은데요. 정의에다가 법률에 따른 것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법률에 따른 그 예는 알겠는데 그러면 너무 광범위해져요.
우리가 대구고 서울이고 마산이고 그럼 그런 사람까지 이거는 거제시에 그걸 담고 있는 게 기분인데 그래서 저는 이제 제안 드리는 그러면은 저기 스토킹 피해 그 상대방이 저기면 그 사람들까지 우리가 다 책임져야 되는 겁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제 그건 아니죠. 아니 그러니까 이 조례에 따르면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고요. 저는 이제 거제시에 대한 자치법들은 거제시에 그 스토킹 조례니까 거제시에 준하는 법이죠. 아 그래서 그거를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죠. 그래서 제가 처음부터 이제 말씀드린 그런 거예요. 거제시 자치법규는 그러면 다음부터는 모든 정의에 이 법률에 따른 정의로 따른다 이렇게 하면 끝인 거예요. 아니 그렇기는 한데 스토킹 법률은 우리 거제시에서 일어난 거고 거제시의 그 기준을 보이지 않지만은 그래서 그게 명시가 돼 있는 거죠. 그 의원님의 그럼 다른 그- 조례도 마찬가지죠. 그 의원님의 정의를 하면 포괄적으로 그 하려면 의원님의 말씀 세분화시키거나 더 의원님의 말씀 복잡하죠. 맞는데 그 제가 집행하는 입장에서 그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피해자는 우리 거제시 사람인데 이 가족을 둔 사람들은 서울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피해자 가족까지 우리가 시행 계획을 수립해야 되는데 그 범위도 우리가 포함시켜야 되는 건지.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그 타당한 부분이 많습니다. 다만 이제 제 경험칙에 의하자면은 정의를 법률에서 차용하는 경우에는 어떤 경우냐면은 제 개인적인 의견도 포함된 내용입니다. 스토킹이라는 범죄를 정의하기가 애매합니다, 사실상. 왜냐하면은 이게 좀 최근에 어떤 뭐 표현하자면은 범죄 유형이고 그리고 이런 내용들을 이제 법률 형사법상에 정의하다 보니까 일반적인 조례에서 이 스토킹을 정의하려면 결국에는 해당 법률을 빌려와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번거롭다 보니까 다른 조례에서도 좀 민감하거나 어려운 용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법률을 정의를 차용해서 사용하는 경우가 들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 법률의 정의를 차용하는 거는 100% 그렇게 해야 돼요. 법률의 정의가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네네. 근데 이렇게 너무 포괄적으로 돼 있으니까 좀 다른 지자체의 우수한 조례의 정의들을 보면은 차용을 하면서 네네. 예를 들어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법률 제2조 제235에 따르면서 달성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 네. 법률 제2조 제3호에 따르면서 군 소재에 있는 사람, 법률에 따르면서 초중등교법, 고등교육법에 제할 수 있는 사람 이렇게 명확하게 하고 있다고요. 저는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조례 제정의 원칙에 명확성이 들어가 있는데 네. 아마 그런 부분에 부합하게끔 제정을 그래서 해놨습니다. 한번 그냥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뭐 다른 또 의견은 다 다르겠지만 마치겠습니다. 예, 김선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한은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명 의원님, 어차피 지금 이제 수정안이 만들어지는 것 같아서 혹시 이제 이거는 그냥 제가 말씀을 드려보는 겁니다. 아까 저도 이제 체크를 해놨었는데 제 4조에 보면 시행계획의 수립 시행되어 있고 제 5조 보면 지원 사업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걸 조금 매끄럽게 하려고 하면 제 4조를 시행계획의 수립 이래서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로 하고 뒤에 지원 사업을 이 앞에 있는 시행계획 수립된 사업을 이제 사업을 시행하는 거니까 뒤에 제 5조를 그냥 뭐 사업 시행이나 이런 식으로 조금 문구를 보기 편하게 좀 바꾸는 거는 어떨까 한번 제안을 드려보는 겁니다. 어차피 이제 수정을 하신다고 하니까 혹시 한번 보시고 제5조 뭐예요? 제5조 다시 한번 설명해 보세요. 제 4조에 요거 4조는 됐고. 제 4조에 시행계획을 수립 시행되어 있는데 이거를 제 4조 시행계획을 수립으로 해서 뒤에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렇게 하고 92쪽에 제 5조 지원 사업이 이제 지원이라는 어디 이제 명확하게 지금 우리가 이제 뭐 위탁이나 이런 게 없기 때문에 그냥 이 지원 사업을 앞에 시행계획 수립된 거를 우리가 이 사업을 하는 거니까 그냥 사업 시행이나 뭐 이렇게 시행사업 이런 식으로 좀 우리가 보기 편하게 이렇게 좀 한번 수정을 해보는 건 어떨까 한번 제안을 한번 드려봅니다. 어차피 이제 수정을 다른 건 이제 하신다 하니까 한번 보시고 좀 이제 아니 한번 그거는 생각해보세요. 제가 보기에 네네. 뭐 시행계획하고 수립 시행하고 뭐 그 내용은 알겠는데 지원 사업도 우리가 뭐 정확하게 스토킹 그 뭐 센터 상담소는 아니지만은 이거 하고 있고 전부 또는 일부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그 YWC는 하고 있기 네네, 때문에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5조하고 예. 지원 사업은 그래서 그 사업을 시행하는 걸 제 5조에다 넣고 그게 편하실 때 하십시오. 이제 한다 하시니까 그거는 일단 알겠습니다. 안 예, 하겠습니다. 한은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한 시간 정의하겠습니다. 정의를 선포합니다. 정의를 넣읍시다. 너무 포괄적이다.
한 개입니다. 한 개. 아니에요. 정회 기간 동안 위원님들의 충분한 논의가 있었으며 최양희 의원님께서 수정안을 제안하였습니다. 최양희 의원님 수정할 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거제시 스토킹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 동의안을 발의하고자 합니다. 상위법 스토킹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례 제4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수정하고자 합니다. 제4조 제1항 수립 시행할 수 있다를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최양희 의원으로부터 수정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가 어제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1명 이상의 찬성 의원이 있어야 합니다. 최양희 의원의 수정 동의에 찬성하시는 의원 계십니까? 찬성하는 의원이 있으므로 최양희 의원의 수정 동의는 어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수정안에 대한 찬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 토론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없으시죠? 그럼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거제시 스토킹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은 최양희 의원께서 동의하신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거제시 국공립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가족정책과장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정책과장 정태진입니다. 의안번호 349호 거제시 국공립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2024년 하반기 위탁 종료 및 신규 개원하는 국공립 어린이집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민간위탁을 추진하고자 영유아보육법 제24조 거제시 영유아보육조례 제11조 및 거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에 따라 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 위탁 사무명은 거제시 국공립 어린이집 운영이며 위탁 사무 내용은 국공립 어린이집 관리 운영 전반이고 어린이집별 위탁 기간은 5년 이내입니다. 수탁 기간의 선정 가부는 공개 경쟁으로 다음 114페이지입니다. 선정 기준은 거제시 국공립 어린이집 위탁체 선정관리 표준안에 따라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단체 또는 개인이 신청할 수 있으며 심사 기준은 어린이집 운영계획, 운영체 대표 및 원장의 전문성, 운영체의 운영실적, 공신력, 재정능력 등이고 심사 결정은 수탁자 선정심의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평균 70점 이상 최고 득점을 받은 운영체를 위탁체로 결정하게 됩니다. 선정 절차는 공개 모집으로 진행하며 정량평가인 서류심사와 신청자 등의 제안 발표에 따라 정성평가와 면접심사를 거치게 됩니다. 위탁 대상 국공립 어린이집 6개소 중 3개소는 위탁기간 만료로 변경 위탁이며 3개소는 내년 3월 개원 예정인 신규 위탁입니다. 다음 115페이지입니다. 115페이지부터 116페이지까지 위탁시설의 개요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117페이지입니다. 민간위탁 적절성 검토 결과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검토 항목으로는 다른 사무 방식으로의 수행 가능성,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정성, 경제적 효율성, 민간의 전문 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 성과 측정의 용이성,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민간의 서비스 공급 시장 여건 등을 검토한 결과 보육 서비스의 질을 일정 수준 이상 유지 또는 높이기 위해서는 어린이집 운영을 직영보다는 전문 인력을 공개 경쟁을 통하여 민간 우턱으로 운영하는 것이 효율적이며 민간 전문가에게 운영 기회를 제공하여 공공과 민간이 상호 보완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검토하였습니다. 118페이지 향후 계획은 올해 7월 위탁 운영자 모집 공고, 8월 위탁체 선정 심사, 12월 신규 국공립 어린이집 인가, 그리고 내년 3월에 개원 예정입니다. 119페이지 비용 추계서입니다. 비용 추계 결과 5개 연도에 걸쳐 약 74억 3천만 원의 세출 예산이 추계되었으며 이 예산의 88%는 국도비로 충당됩니다. 다음 122페이지입니다. 재원 조달 방안은 소요되는 재원 74억 3천만 원 중 국도비 등 어준 재원이 88%, 지방세 등 자체 수입이 12%입니다. 120페이지부터 127페이지까지 관계법령과 위탁체 선정 기준 등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거제시 국공립 어린이집 민간 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백사입니다. 검토보고서 19쪽입니다. 의안번호 349 거제시 국공립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입니다.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쪽 검토 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자치법 제47조 제2항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필요로 하는 사항으로 위탁기간 만료일에 도래하는 국공립 어린이집과 신규 인가 예정인 국공립 어린이집에 대한 민간 운영 위탁체를 선정하고자 지방자치법 제117조 제3항 거제시 사무의 민간 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6조에 따라 제출된 안건입니다. 위탁기간 만료일이 도래하는 국공립 어린이집은 자의 숲속 햇들 안에 하층 어린이집 3개소이며 신규 인가 예정 국공립 어린이집은 가칭, 디클리브, 유로스카이, 유로아일랜드 어린이집 3개소입니다. 위탁기간은 거제시 영유아 보육조례 제11조에 따라 5년이며 양질의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고 공개 모집을 통한 위탁자 선정으로 민간의 자율적인 행정 참여 기회를 제공할 수 있어 국공립 어린이집 민간 위탁은 타당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민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제 우리 보육법상 하여튼 700세대, 1000세대 넘으면 우리가 의무로 어린이집을 설치해야 되잖아요. 네, 500세대 이상. 예. 그런데 지금 우리 아이들이 작년에 하여튼 800명 조금 넘게 태어났는데 이 보면은 디클리브하고 유로스카이하고 49명씩 정원들이 제법 많은데 네네. 있는 어린이집이 계속 쓰러지고 있는데 이 정원은 우리 그 아파트 크기에 비례해가지고 딱딱 정해진 숫자잖아요. 예, 맞습니다. 어떻습니까? 아이들 다 찰 것 같습니까? 의원님께서 방금 이제 말씀해 주시는 염려하신 부분들은 네. 지난번 저희들 그 보육심의 할 때도 좀 거론이 됐었고 해서 네. 유로스카이, 유로아일랜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입주 시작 시기가 상당히 지났기 때문에 네. 입주율이 높은 만큼 영유아 수가 어느 정도 확보가 되어 있고요. 네네. 그다음에 디클리비 같은 경우에는 입주가 시작된 지 얼마 안 되었지만은 개원 예정이 내년 3월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저희들이 논의하고 한 결과 현재 기준 인원이 49명이지만은 네네. 저희들이 이제 계획하고 있는 게 공고를 낼 때부터 20명 미만이면 원장이 교사를 겸직할 수 있게끔 아니 처음부터 그래서 추후에 네. 그러니까 원장이 선정되고 난 하반기 그다음에 연말쯤 가가지고 네네. 영유아 숫자라든지 이런 현황을 감안해서 네네. 그 정원을 줄여서 조정할 수 있다면은 그렇게 네네. 하는 것도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네, 우리 사실 좀 상생을 해야 되는데 네. 국가법이 막 그렇다니까 제가 건의도 해놨거든요. 국회의원한테 그 소리나 이런 것들을 좀 세분하게 있는 조정을 해달라 했는데 현장은 너무너무 힘든데도 이렇게 하니까 제가 한번 질문을 했습니다. 네, 과장님 20명 이하 그 원장 겸임할 수 있도록
인원이 없으면 예, 그렇게. 그거는 현황을 보고 저희들이 적절하게 네네. 판단하겠습니다. 네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예, 정명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선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500세대 이상이면은 국공립 어린이집 예, 법률에 그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저기 뒤에 거는 뒷장 116페이지 있는 것들은 전부 다 이제 세대수가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디클리브랑 유로 아일랜드, 유로 스카이. 근데 앞에 우리 자이습속이랑 햇들 안에 그리고 하청 어린이집이야. 이게 공동주택은 아닌 것 같고 자이 오션이랑 햇들 안에는 공동주택 안에 있는 국공립 어린이집이죠. 이거는 이거는 이제 이 세가 각 기존에 운영하고 있는데 위탁 기준이 만료돼서 예, 이제 예. 변경 이탁으로 가는 사항입니다. 그 햇들 안에 어린이집이 이제 우리 시의 국민 임대주택 안에 있는 네, 거죠. 맞습니다. 거기가 이제 어떠한 목적을 가진 아파트인데 일정 세대수 이상이 이제 아파트가 지어졌다 해서 어린이집을 이제 들어간 경우네요. 그 관련 법령에 500세대 이상이면 의무적으로 그러니까 3분의 2가 반대로 서면으로 의사를 표시하지 않으면 예. 지자체는 반드시 설치를 하게끔 되어 그렇지.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그렇게 해서 설치된 경우. 네네. 근데 그 아까 제가 처음 말씀드린 대로 이제 국민 임대주택이라는 성격이 있고 그 들어오는 이 입주자들이 사실은 우리가 뭐 경쟁에 의해서 이렇게 들어오는 저소득층이라든지 이런 이 입주 대상자들인데 이 수요가 그 어떻습니까? 매번 채워집니까? 그래서 이게 각각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걸 보면서 이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게 이제 인근에 아파트들이 있잖아요. 그런 데서 서로 국공립 어린이집을 하면 같이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이게 너무 이게 교직원도 그렇고 채워지지 않을 정원이 이제 예측이 되는 상황에서 이런 것도 조금 한번 짚고 가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이제 그 정원이 충족률이 이제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민간이든 공공이든. 근데 그 부분이 이제 저희들이 볼 때 어느 정도 선에까지 떨어지면은 이제 방금 말씀하신 대로 예. 이른바 구조조정, 뭐 폐원할 땐 폐원시키고 하는 걸 해야 될지는 저희들이 이제 출산율이 너무 떨어졌기 때문에 심각하게 이제 자료들을 보고는 있는데. 그래서 과장 궁금한 게 네. 이제 법령에 의해서 이제 500세대 이상의 어린이집을 만드는 거는 뭐 강제입니까? 강제입니다. 예, 그러면 이제 만들었어요. 근데 운영에 대한 거 방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운영에 대한 거, 이 아파트의 목적, 운영 목적과 그리고 인근에 불과 반경 뭐 100m도 안 되는 거리에 있는 또 아파트가 있습니다. 그런 운영의 묘는 지자체에서 살릴 수 있는 권한은 있습니까? 아니요, 그것도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3분의 2 이상의 입주민이 서면으로 반대해서 아예 없애라. 이렇게 네. 해야 저희들이 없앨 수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저희 이제 거제시 보육정책 심의에서 예. 여러 가지 상황을 볼 때 A라는 국공립 어린이집을 없애는 게 낫지 않겠나 이런 이제 정책적인 결정을 할 수는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지자체에 살 수 있는 그런 운영에 대한 그 행위를 할 수 있으면 한번 생각해봐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이쪽 인근에 있는데 이게 과연 정말 말 그대로 옳게 운영되는 것인가? 실례로 저희들이 이제 그 입주민 의사를 한번 이제 확인을 해보니까 존치를 희망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예. 그래서 이제 보육정책 심의에서 그런 부담을 안고 어떤 결정을 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근데 그게 지금 시점에서 말씀드리는 거지 그게 또 내년이나 이후에 어떤 여러 가지 변수가 많기 때문에 또 다시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 햇들 안에 아파트가 네. 일반 예를 들어서 2, 3인, 3, 4인의 가정이 살아가는 아파트가 맞습니까? 네, 그거는 제가 정확히 내용을 몰라가지고 답변을 아닌 걸로 드렸습니다. 알고 있는데 알겠습니다. 예. 과장님 이게 예, 정명희 의원님, 예, 네네. 말씀하십시오. 이게 우리 저기 보육교사 10명에 그 현흥이 15명이거든요. 여기 햇들학 가면은 국가유공자나 장애나 그 아주 열악한 나이 많으신 분들이 살거든요. 그래서 이 아이들이 이 15명이 채워지기가 힘들어요. 요 안에서. 그리고 교사나 아이 비율이 거의 비슷해요. 그래서 이것도 깊이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 법령에서는 또 그런 부분을 고려하지 않다 보니까 네네. 예. 법령 지침에 따라서 하는 건 아는데 이게 좀 알겠습니다.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거는 확실하다는 거. 네, 마치겠습니다. 예, 정명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안석봉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냥 한번 물어볼게요. 예. 우리 뭐 자이숲 어린이집하고 햇들 안에 같은 경우에 정원 20명에
16명이 보육 교직원이 10명씩이거든요. 네. 근데 우리 하청면은 정원은 49명인데 해는 25명인데도 지금 보육 교직원이 9명이에요. 요거는 이제 연령별로 네. 그 법적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네. 뭐 0세면은 교사 한 명이 몇 명을 볼 수 있고 또 1세, 2세, 3세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그러면 그런 하청면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그 영아들이 연령이 조금 높다라는 거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아, 그래요. 그래서 남아 이게 그럼 해뜰 안에는 10명이 다 커버를 해야 된다. 15명을 가지고. 이게 조리사도 있고 그 예, 예. 교사만 있는 게 아니고 예. 조리사도 어쨌든 요 있고, 예. 하청 어린이집도 뭐 조리사 현원에 맞춰서 네. 보육교직원이 총원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안석봉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다른 질의 없으시죠? 그럼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 토론 하실 의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그제시 국공립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한 시간 정해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24년도 제2차 거제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재산관리과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고 질의는 담당 부서장에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산관리과장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재산관리과장 이호구입니다. 위안번호 352호 2024년도 제2차 거제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61페이지 제안 이유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2 및 거제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2024년도에 추가 지달로 공유재산에 대하여 2024년 제2차 거제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수립하여 시의회 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관광가 소관의 장성포 365 전망대 조성 사업의 한 건이 되겠습니다. 162페이지 2024년도 제2차 거제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의 총괄 내용입니다. 당초에서 매입 토지 6건 6,617제곱미터, 기타 취득 건물 1건 350제곱미터, 기타 1건 5억 원으로 총 42억 4,086만 1천원이 추가 변경되겠습니다. 163페이지 취득 대상 재산 목록은 유의물을 참조해 주시고 164페이지 취득안 세부 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성포 365 전망대 조성 사업의 건이 되겠습니다. 취득 사유로는 장성포의 해돋이와 장성포항 자연경관을 한눈에 감상할 수 있는 전망대를 설치하여 매년 개최하는 장성포 해맞이 축제 및 장성포 야간 경관을 연계한 관광 콘텐츠를 개발하고자 함에 있으며 사업 계획으로는 장성포동 79-2번지 일원에 총 54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전망대 및 조경광장 등 부대 시설을 조성하는 내용으로 2026년에 준공을 목표하고 있습니다. 예산 반영 계획은 표를 참고해 주시고 165페이지 취득 재산 내역은 토지 매입으로 장성포동 79-2 외 5필지 6,670제곱미터 14억 원이며 기타 취득으로 전망대 및 조경광장 등 부대시설 조성에 40억 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취득 대상 토지 상세 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66페이지 추진사항 및 향후 계획으로는 2023년 11월에 중기 지방재정계획 및 투자심사를 반영하였으며 2024년 10월까지 부지 매입을 완료하여 2026년 12월에 공사 준공토록 할 계획입니다. 그 관련 법규는 지방자치 분권 및 지역분양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18조 및 관광진흥법 제48조를 근거로 하고 있으며 위치도와 현황 사진은 167페이지부터 169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문위원 윤병사입니다. 검토보고서 21쪽이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352, 2024년도 제2차 거제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검토보고입니다.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4쪽 검토 의견입니다. 본건은 제244회 임시회 시 2024년도 제1차 거제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으로 제출되어 취득하지 않은 것으로 결정되었으나 취득 대상 토지를 일부 조정하여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으로 취득 토지는 당초 33필지에서 6필지로 27필지가 감소하였으며 총 면적은 22,167제곱미터에서 6,790제곱미터로 15,377제곱미터가 감소하였습니다. 토지 매입액 또한 당초 20억 원에서 14억 원으로 6억 원 감소하였으나 전망대 및 조경광장 등 기타 부대시설 사업비가 30억 원에서 40억 원으로 10억 원이 증가하여 총 사업비는 50억 원에서 54억 원으로 4억 원 증가했습니다. 취득 대상 토지의 감소 사유는 당초에는 해안도로와 연계되는 터널형 전망대를 조성하기로 하였으나
제244의 임시회 시에 터널형 전망대 조성이 불필요하다는 의견을 반영하여 장성포 365 전망대와 조경광장 진입로, 주차장 부지만 취득하는 것으로 장성포의 일출을 관광 콘텐츠로 활용하여 해안과 자연 경관을 조망할 수 있는 전망대를 설치함으로써 우리 시를 찾는 관광객에게 장성포의 아름다운 자연눈을 접하고 문화 콘텐츠를 접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함으로써 관광객 증가와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아 취득하는 것은 타당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 소관 장성포 365 전망대 조성 사업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예, 과장님 앞으로. 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양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면적은 많이 줄어들었는데 사업비가 10억 원이 증가했습니다. 예, 왜 그렇습니까? 우리 365 전망대 조성 영역을 하다가 30억 정도 규모로서 우리 그림에서 보는 그 조감도 형식의 전망 공간을 만드는 게 조금 힘들 것 같아서 10억 정도 더 플러스 된 금액입니다. 이 뭐 조감도대로 하면 그렇다는 말씀이신 거죠? 예, 조감대 모양의 전망대를 조성하는 데 있어서 30억은 좀 부족하다 하는 영역사의 그 제안으로 10억을 좀 더 반영을 했습니다. 지금 이 사업을 우리가 재정 사업으로 하시겠다는 겁니까? 이건 지금 현재 우리 도에 네. 관광자원개발 사업으로 선정이 되어 있고 올해 실시 설계 용역비로서 2억 원이 지금 간이시가 내려와 있는 상태입니다. 네. 이 부분은 이 조감도는 그러면 확정이 된 겁니까, 과장님? 아직 실시 설계를 해서 확정된 그림이라기보다 지금 현재 그 사진에서 본 169페이지 사진에서 보는 것처럼 전망 공간과 위에 지구 본 모양의 그 미디어 공간까지 창출하려고 합니다. 그럼 전체 사업비가 지금 약 54억입니다. 54억인데 이 중에 도비가 몇 퍼센트 정도? 도비가 15%입니다. 6억 정도고 15%입니까? 준턱이 20억이고 우리 시비가 포함 14억입니다. 네, 일단 알겠습니다. 그래 어쨌든 지금은 저희들이 이제 심의해야 되는 거는 부지 매입과 이 건물까지 지금 하나의 지금 안건으로 지금 일단 토지 매입 올라온 거죠. 토지 매입이라고 봐야 안 되겠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이게 토지 매입을 지금 할지 말지만 우리가 결정하면 된다. 14억 네, 우리 이 말씀이고 시비를 들여서 그 이후에 뭐 시설 사업비는 또 따로 뭐 그거는 예산 예예 그럼 뭐 도에서 우리 재정 이거 사업을 별도로 해야 되는 겁니까? 이거는 지금 왜냐하면 이 건물까지 우리가 지금 공유 재산으로 재산으로 하겠다는 거잖아요. 예예 건물까지 그러니까 건물이 전망대까지. 있다니까요. 여기 예, 예. 토지와 건물이 있어요. 예예 전망대 일식. 350평방미터 전망대 규모. 그러니까 전망대까지 해서 이렇게 토지와 전망대 이제 우리 그거 아니 근데 이 전망대까지 지금 우리 공유재산으로 공유재산 목록에 포함시키겠다 지금 이 말 아닙니까, 그지? 지금 전망대는 아직 지어지지 않았지만 지어지고 나서 우리 공유재산 목록에 포함시킬 수도 있는데 지금 이거는 예상이지만 미리 이걸 우리 그 뭡니까 공유재산에 포함시키겠다 이 말 아닌가요? 저는 이게 우리 토지를 확보하기 위해서 예. 공공용지 매입 차원에서 토지 부분에 우리 2억인가 이상 이렇게 매입하게 되면 우리 의회 의결을 받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토지 매입비만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죠. 이게 건물까지 같이 들어온 거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게 공유재산 저 국장입니다.
그 공유예산 관리 계획은 건물 그러니까 이 사업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그러니까 생산되는 그 생성되는 재산, 우리의 재산, 예. 재산 부분을 계획을 가지고 우리가 지금 현재 수립을 하는 거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부장님 말씀 맞습니다. 관리 그러니까 계획 토지와 전망대 건물에 건물까지. 예, 같이 포함해서 관광가 입장에서는 토지 매입이 주 그 사업이고 그 재산을 총괄 관리하는 입장에서는 지금 현재 관리 계획을 수립하는 거기 때문에 그 말씀이 맞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이거 왜냐면 이게 지금 토지는 우리가 딱 눈에 보이니까 거기를 요만큼을 우리가 지금 우리 세금으로 취득하겠다 이러면 그걸 이제 확실하게 이제 뭔가 이렇게 보이니까 이 정도의 면적을 우리가 지금 공유재산으로 취득하는구나라고 알겠는데 이 건물은 지금 실체가 없는데 그것도 지금 예산이 10억이 정액돼 갖고 어쨌든 40억 원이잖아요. 네. 그죠? 그래서 이것까지 만약에 우리가 오늘 통과되면 이 전망대는 기정사실 이렇게 사업이 확정되는 거죠. 사업이 이 전망대는 그죠? 40억. 예, 뭐 확정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일단 토지를 매입하는 게 우선인데 의회에서 이게 승인을 해주신다면 토지 매입하는 시간은 다소 걸리겠지만 그 매입이 완료되면 바로 실제 설계 용역을 해서 착공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토지와 전망대를 같이 지금 공유재산으로 우리가 포함시키겠다. 취득하겠다 이겁니다. 예. 지금. 네,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재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안수봉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지금 당초 우리 33필지에서 이제 6필지로 어떻게 보면 그게 우리 저 해맞이 하는 그 전망대 거기에 팽팽한 부위다라고 보면 맞죠? 예, 거의 평지 부위를 다 그러니까요. 우리가 이제 쓸모 예, 있는 예. 땅만 사겠다. 맞습니다. 예, 예. 거기에 우리 이제 아까 전망대하고 주차장하고 행사장하고 예, 예. 예, 이렇게 광장, 하겠다. 광장하고, 예, 예. 강량하고. 그러면 이 주차장을 설치한다라고 하면 우리 해맞이 행사할 때 그러면 차량을 그게 받을 겁니까? 그게 우리 해맞이 받을 것 행사할 같은데. 해맞이 행사할 때 필요한 주차를 다 수용할 수 없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건 1년에 한 번 있는 행사이기도 하고 그 행사 때는 옆에 있는 우리 밑에 물항장이라든지 예, 예. 주변 주차 공간을 이용할 거고 그러니까 통제하지 않으면 그게 맞습니다. 올라갈 수가 365일 없을 건데. 여기는 자유롭게 방문하는 그러면 곳이라. 평상시에 우리 전망대를 이용하는 관광객들이나 우리 시민들한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주차장을 조성할 거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 몇 지금 대 이제 정도 될 수 있도록? 앞쪽 부분을 해서 한 40대 정도. 그 정도 주차 공간이 공간을 좀- 나옵니까? 예, 예. 그래요? 저도 아까 최양희 의원이 말씀드린 것처럼 무슨 공유재산 관리 변경안인데 땅을 취득을 해놔놓고 이걸 어떻게 할 건가를 고민을 해야 되고 뭔가 사업 계획을 해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게 같이 올라왔어요. 어쨌든 이렇게 만들 거다, 이렇게 비슷하게 만들 겁니까? 안 그러면 디자인 공모라든지 뭐 공모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 이제 우리 용역이 결과에서 나온 결과물이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제 이 컨셉으로 거의 갈 건데 다소 뭐 조금은 변동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 전망대 상부를 올라갈 수가 있어요, 사람이. 사람 올라갈 수는 없습니다. 2층 규모, 2층 정도에서 전망 역할을 하고 예, 이 기둥에서 위에 우리 지구본 모양의 모양은 야간 경관만 연출할 겁니다. 그럼 그게 전망대도 역할도 하겠지만 그 뭐 상업 시설이나 우리 근린생활 시설 이런 거는 들어갑니까? 그런 시설은 전혀 없습니다. 안 들어가고. 예, 예. 누구나 쉽게 접근하고 365일 일출을 볼 수 있고 그 공간에서 우리 또 장수부 야경을 볼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조성하고자 합니다. 오히려 그럴 것 같으면 밑에서부터 이 상부 전망대 상부로 올리는 게 더 안 낫습니까? 조금이라도 더 높이 올라가면 또 시야가 더 많이 확보됩니다. 지금 현재 우리 그 본 땅에서도 네. 앞에 나무만 좀 정리하면 다 내려다 보이거든요. 거기서 한 2층 높이지만 그것도 1층 그 층수가 높은 아니, 구조를 이게 해서 2층으로 지금 전망대를 만들 거거든요. 지금 이거 전망대가 설치해 있는 부위는 우리가 뭐 지심도나 뭐 대마도가 보이는 이런 쪽이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럼 뭐 야간에
그게 저도 뭐 야간에 한번 가보면 장성포 항해 이 경관도 상당히 좋거든요. 맞습니다. 예. 그럼 같이 보이게끔 좀 뭔가 예, 그런 각도에서 다 만들어질 겁니다. 하면 예. 그래도 상부 쪽에 사람이 올라가게끔 만들면 좋겠다 하는 보는 의견이 네, 의견입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예. 하겠습니다. 네, 안석봉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한은지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수고 많습니다. 하나만 저도 사실은 이제 전망대 의식이 좀 있어서 걱정되는데 요거 하나만 여쭙겠습니다. 혹시 이 용역 결과랑 이런 전망대가 된다는 건 지역 주민들하고는 다 소통이 된 건가요? 워낙 주민들 우리- 의견들이 제가 우리 네. 주민 설명회 하러 가야 되는데 아직 뭐 사실은 못 갔는데 지난 우리 시장님과의 대화의 네네. 시간에서도 대충적인 그 지역 유지분들과 함께 이야기가 다 됐고요. 네. 그리고 지역 유지분들이 혹시나 만약에 가서 네. 이제 이 사안 용역 결과대로 뭐 주민들이 아 좋습니다 하고 되면 오늘의 저희가 뭐 이렇게 결과는 어쩔지 모르겠지만 되지만 그래서 늘 주민들의 의견들이 사실은 좀 신경이 많이 쓰여요. 그래서 장소 주민들 혹시나 가느라 우리 이런 전망대 뭐 싫어 이렇게 뭐 다른 이런 것들에 대한 생각도 좀 고민을 하셔야 되는지 않을까 좀 걱정돼. 너 왜 이런 거 우리한테 안 하고 전망대 통과시켰어 이러면 또 의회 책임 들어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제 정석대로 하시면 딱 좋은데 하고 전망대 나중에 또 하면 좋은데 같이 올라와서 그 사실은 저희들도 잘한다고 하지만 간혹 주민들의 이제 그런 소통 잘 안 되는 것 때문에 저희들한테도 많이 민원들이 들어오고 하니까 이렇게 큰 사실 이게 처음 아니고 지금 이제 어렵게 이제 세 번째 올라와서 그런데 또 전망대가 또 이렇게 딱 올라와 좀 생각을 못 했는데 그래서 과장님 어떻습니까? 주민들이 다 이 안에 찬성할 뭐 좋다 할 것 같습니까? 예, 그럴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 흥남철수균형공원에도 야간 경관을 넣을 거고요. 거기에 또 삐터리 구조물도 지금 넣게 되고 장성포 수변공원의 해상 무대도 마찬가지로 그 일대가 전부 우리 소만길까지. 네, 일단 알겠습니다. 어쨌든 간 부서나 의회 뭐 우리의 의견이 아니라 이거는 뭐 장성포 365 전망되긴 하나 뭐 해돋이니까 관광객도 많이 올 거고 이 사업 용역 결과에 무조건 이게 주민들을 설득하려 하지 마시고 주민들을 충분히 소통하시고 설명회 하시면 한번 갖도록 좋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예. 그게 먼저 되었으면 참 좋았을 텐데 너무 아쉽다 그런데 과장님. 용역을 네. 좀 해야 네네. 주민들한테 보여줄 수 있는 그림이 나오고 그렇죠. 설명이 그 뭔가 시기적으로 그죠. 주민들의 의견도 충분히 반영해서 준비하겠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위원장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한은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정명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수고 많습니다. 네. 사실은 제가 만난 장성포 주민들은 365 전망대에 대한 그 열망이 많았어요. 장성포 그 물왕장 그것도 마찬가지고 또 이미 2023년도 뭐 관광자원개발 지방전환사업 가내시 해가지고 2억이나 이거 내려온 상태고 이 세 번까지 도전한다고 고생하셨는데 장성포 주민들이 지금 많이 보고 있을 거예요. 아마 예. 그 꼭 됐으면 하는 마음에. 이렇게 우리 의회에서도 좀 예산은 맞지만은 우리 장성포가 또 새롭게 관광지로 변모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이 조감도도 좋지만 더 아름답고 혁신적인 조감도를 할 수 있도록 끝까지 잘 이렇게 마무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네네, 주민들 열심히 의견도 충분히 해보십시오. 듣겠습니다. 예, 예. 네. 예, 정명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 네, 안석봉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그 우리 취득 대상 토지들이 전에는 이제 경사면 이런 거 다 채택을 하고요. 예, 예. 지금 우리 평평한 곳이거든요. 그 대장 가격 공시지가가 한 2억 4천 나오는데 우리가 지금 살라라고 하는 거는 한 14억입니다. 맞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예. 이거 다 팔라 하던가요? 제비를 좀 해봤습니까? 예. 지금 그 우리 왜 그러냐면 그 자리가 제일 좋은 자리거든. 정말로. 맞습니다. 예. 그래서 78에서 3번지 우리 도로에 완전히 붙어 있는 168페이지 말입니다. 예, 예. 78에서 3번지 이분만 나는 팔 의향이 없다. 지금 당장 이꾸니까, 네, 예. 당장 난 생각이 없다고 하셨고 네. 나머지 분들은 전부 다 의향 있었습니다. 내가 주말에 그 한번 도니까 그게 지금 농작물하고 많이 재배를 하고 있어요. 예, 지금. 밭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아니 지금 우리 14억이 많으면 많다라고 할 수 있지만 또 그분들은 또 어쨌든 이제 도로하고 붙어 있고 뭐 이러면 뭐 어디 손이 작아서 못 받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이거 정확하게 뭐 이렇게 정해져 있으면 협의를 좀 잘 보십시오.
잘하게 한번 최선을 다해서 예, 해보겠습니다. 예. 예, 지금 안석봉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었습니까? 그럼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 토론이 있으신 의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의원 없었습니까? 없었으면 토론을 종결하고 지동 여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24년도 제2차 거제시 공유재산 관리 계획 변경안에 대해 취득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6월 11일 10시에 제4차 회의를 개하겠습니다. 사내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